산상의 노래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 언제 창작되었죠? 광복 직후. 자, 같이 묶여있는 심훈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일제강점기에 광복을 염원하면서 썼다면, 이 시는, 산상의 노래는 광복을 맞이한 감격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가 전체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시상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은 바로 과거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부터가 현재거든요. 2년부터가 현재거든요. 그러면 아까 시대적 배경이 광복 직후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과거의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역사적 암흑기, 즉 뭐가 돼요?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의 부정적 현실 인식이 1년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높은 산꼭대기에서 낡은 나무에 못 박힌 듯 기대어. 자, 못 박힌 듯, 딱 봐도 부정적 표현이죠. 일제강점기의 고난과 시련을 표현한 시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나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당연히 긴 밤을 보내왔으니 이 긴 밤이 뭐가 되겠습니까? 일제강점기의 부정적 시간들을 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간구한다는 것은 간절히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무엇이 뭘까요? 당연히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일제강점기에 간구해온 것은 당연히 조국의 광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년에서는 조국의 광복을 간구하면서 나라를 잃은 슬픔으로 울어온 부정적인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아, 이 아침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당연히 영탄적 어조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아침, 자, 시간의 대비를 잘 보십시오. 시간의 대비. 긴 밤을이었습니다. 긴 밤. 그런데 아침이 되었죠. 밤이 일제강점기였으니까 당연히 이 아침은 뭘 얘기하는 걸까? 당연히 아침은 광복일 수밖에 없죠. 아, 이 아침, 시들었던 핏줄의 구비구비로. 왜 핏줄이 시들었을까? 일제강점기 동안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핏줄이 시들었겠죠. 자, 그런데 그 핏줄 구비구비까지, 그리고 이 싸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종소리가 울려옵니다. 당연히 이 싸늘한 가슴의 싸늘함도 부정적이고요, 시드름도 부정적이잖아요. 싸늘해졌던 이유가 뭐야? 당연히 일제강점기를 견디느라 싸늘해진 가슴에 종소리가 울려오고 있습니다. 자, 종소리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긍정적 시어로서 해방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연에서는 그토록 간구하던 광복을 맞이한 상황을 아침이 밝고 종소리가 들려오는 이런 감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눈 감아도 꽃다운 하늘이래요. 물론 여기서 이제 눈을 감는 거는 죽는 걸로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눈을 감아도 꽃다운 하늘이 보일 정도의 감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하여간 꽃다운 하늘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떨던 새별아 숨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둠 마이너스 떨던 마이너스죠. 결국에는 어둠 속에 떠는 게 바로 뭡니까? 암울한 현실 속에서의 두려움과 슬픔이고, 이것을 숨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없어져라, 이런 두려움과 슬픔, 떨던 것들은 다 사라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명령하면서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년에서는 꽃다운 하늘이라고 하는 해방된 조국을 언급하면서 그전까지의 두려움과 슬픔을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환히 트이는 이마 위 떠오르는 햇살은, 자, 시간적 배경 뭘로 이동했습니까? 바로 아침으로 이동했었죠. 아, 이 아침이었잖아. 그러니까 떠오르는 햇살이라는 이미지를 연결한 것이겠죠. 자, 이 햇살이 10월 상달의 꿈 같대요. 자, 10월 상달이 뭐야? 10월이 최고의 달이라고 얘기하는데 10월이 상달, 이 이유가 뭐죠? 자, 햇곡식, 바로 추수를 할 수 있는 달이라서 10월은 아주 좋은 달입니다. 자, 광복을 맞이하는 이 햇살이 마치 10월의 꿈, 추수의 꿈, 보람과 즐거움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복의 기쁨을 마치 추수를
대한 어떤 꿈과 행복과 희망으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넘어갈게요. 메마른 입술. 자, 메마른 마이너스죠. 왜 메말랐습니까? 일제강점기 때문에 메말랐었겠지. 피가 돈다는 거 플러스겠죠. 생명력을 되찾고 생기를 되찾고 있죠. 자, 그래서 오래 잊었던 피리가락을 더듬는데요. 여기선 설명 좀 필요합니다. 들어보세요, 얘들아. 오래 잊었다는 것은 자 봐봐봐. 지금 과거에서 현재로 왔잖아요. 현재는 광복의 감격을 맞이하는 시간이고, 과거는 일제강점기의 어떤 부정적 시간으로서 1년이었고 2년부터가 이렇게 됐었잖아. 자, 피리가락을 잊었었대. 이 피리가락이 플러스예요. 근데 이걸 잊었다는 것, 오랫동안 잊었다는 것은 바로 이 피리가락은 언제 있었던, 이 일제강점기 전보다도 더 전에 있었던, 더 전의 과거. 요때는 또 일제강점기 아니었으니까 요때는 플러스였을 거란 말이야. 일제 이전에 평화로웠던 행복했던 시절. 바로 이 피리 소리는 그 이전에, 일제 이전의 어떤 평화들을 얘기하는 걸 거고, 자, 이제 피가 돌고 잊었던 그 과거의 평화를 되찾았다, 회복했다라는 그런 뜻에서 잊었던 피리가락을 더듬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새들은 즐겁게 노래 부르고, 진짜 새들이 즐거운 걸까? 누가 즐거운 걸까? 화자가 즐거운 것이죠. 자, 사실은 화자가 즐거운 것인데 새에게 감정을 투영해가지고 새가 즐겁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감정이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자, 쌀이순은 쌀이나무 열매죠. 아니, 열매 아닙니다. 쌀이나무의 싹. 자, 사슴과 토끼는 뭐 먹어요? 초식이죠. 그러면 이 쌀이순, 쌀이나무의 그 새싹은 사슴과 토끼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슴과 토끼에게 사양하라라는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이 쌀이순을 서로 사양, 아우 저 괜찮아요, 아이 드세요, 아이 먼저 드세요, 토끼야 먼저 먹어, 사슴아 먼저 먹어, 서로 양보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명령이 무엇일까? 자, 우리가 광복을 하는 과정에서 나라가 통합됐다기보다는 여러 어떤 이해관계의 충돌,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좌익과 우익의 충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 정치적인 혼란기 속에서 무언가 요청하는 태도, 그게 바로 어떤 태도야? 좀 더 나누고,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협력하고, 좀 더 뭐랄까 화합하면서 이 광복을 맞이하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새들이 노래 부르는 부분은 광복의 즐거움을, 그리고 사슴과 토끼에게 먹이를 서로 양보하라는 것은 바로 광복을 맞이하며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양보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넘어갈게요. 여기 높으디 높은 산마루,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뭐였습니까? 1년. 자, 1년과 지금 사연의 내용, 1년과 마지막 년의 내용이 지금 어땠습니까? 유사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까, 자, 이와 같은 시상전개 구조를 뭐라고 합니까? 수미상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완벽하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댔었지. 왜? 과거였으니까. 자, 그런데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는 건 왜 그래요? 광복을 맞이했으니까 벌써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처음과 끝이 관련을 갖는 수미상관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변형된 수미상관 기법을 구사하고 있고요. 자, 맑은 바람, 이 맑은 바람이 뭘까? 당연히 광복의 기쁨과 광복의 기운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자,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1년과 마지막 년의 무엇의 대비죠. 자, 생각해보세요. 이 높은 산마루는 어떤 공간이었냐면 일제강점기를 견뎌야 하는 공간이었고, 그때 간구했던 무엇은 광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지막 년에 나오는 이 높이 높은 산마루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해방이 된 현재의 광복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기다리고 있는 이 무엇이 바로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더 나은 미래, 더 발전된 미래, 더 깨끗하고 더 발전된, 해방된, 진정으로 통합된, 화합된, 화자가 추구하는 어떤 진짜로 이상적인 미래, 그것을 기다리며 노래한다는 것이겠죠. 오케이?
따라서 이 무엇이 둘 다 긍정적인 시어이긴 하지만 이 무엇이 광복이었다면 이 무엇은 광복 이후에 더 긍정적인 미래를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겠죠. 그리고 각각에 있는 노래하는 가는 충분히 서리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서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시는 전체적으로 공부할 때 긍정적 시어와 부정적 시어를 잘 분류해 가면서 공부하다 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과거의 부정적 상황과 현재의 감격과 그리고 이 무엇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우리가 맞이할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 드러내는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보이고 있는 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광복의 기쁨과 그리고 조국의 미래에 대한 염원, 이거 어디 드러나? 마지막 년에 드러났었죠. 자, 전체적으로 특징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산상의 노래 해설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